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 저기는 내가 지나올게 그러면. 맨 앞에 이거. 네. 안 보고 그냥 시간 이렇게 돼. 네, 전화했어요. 됐어? 네, 오더라고 얘기해요. 아, 주덕신 씨는 부인하고 같이 온다고 여기 뭐 이렇게 X자 캡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여기는 환경 국가에서 모르는 우리 한국에서 못 오시는 분은 지금 뭐야 그 용화역이 하는 거. 용역은 주덕신 그런 고독자한테 많으시고. 고독자는 못 알아. 그러게 고독자. 자, 회장님 어떻게 오시는 중이에요? 인원이 오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냥 교육 우리 먼저 시작할까? 그래, 각자 좀 일찍 오셔. 내가 그저 선생님도 오시나? 그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도 그 저기 하니까 막 누가 와 있는가 봐. 그래서 얼른 금방 이제 해결된다고. 그래도 많이 하는데 열명분이 안 되는데. 사무실에서 누군지 좀 연락해서 빨리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윤선이, 유순환이 이런 사람은 누구지? 그래. 내가 저기 선물에다 저기 할게. 네, 물어봐가지고 오는 중이면 오면 같이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는 윤선이, 유순환이 두 사람을 내가 보겠네. 다른 사람은 사무실에서 연락해보라고요. 이제 교육이 들어오면 그거 해줘야 돼. 인원이 오버돼서 뭐 문제가 되더니 거기서 15놈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더니 그러니까는 한 사람은 거기 간다고 그래갖고 오늘 교육 오는 걸로 알고 갔다 갔다가 지고 왔다서 내가 늦게라도 오라고 물론 했어. 갔다 이거죠. 네. 진짜 일로 와서 같이 가면 돼요. 이정순이 여기서 교육 받고 가게 되면 가면 바쁘면 생각하라고 이랬어. 이정순이 어머니는 잘 그러면 오늘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한 거야.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큰 버스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큰 버스는 아닌 것 같아. 25인 아, 근데 그건 몇명 타고 가는데 버스 큰 버스로 가는 거 아 근데 가격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좀 편안하게 가야지. 아우 그때 그 바로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건 쿠션이 안 좋은가 봐. 그죠? 아무튼 리무진을 섭외하세요. 뭐 그때 내가 한번 했더니 뭐 말이 많아갖고 난 안 하려고. 왜 말이 많아? 아 그때 말이 많더라고. 기가 좋은가 봐. 네? 기가 좋은가 봐. 안 듣는 말은 아니 말이 많아. 그때 뭐 이성이 걔네들 그뭐 리모스 뭔 차야 무슨 차냐 하고 뭐 리무진이냐 얼마나 이사님. 아유 그래도 내가 그런 소리 왜 듣지? 마우라 모자 다 가져가세요. 예? 마우라 모자 사인 다 하고 가세요.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책에 마음을 만들라고 문제가 있다고 자기 책임을 모르는가 봐. 사인도 아니, 모자도 가고 해야. 원평 이장님. 네. 자기 체계에 대해서 좀 아십시다. 그 스몰 사이즈도 입으시고 이거. 본인이 아주 아시는 줄 알아. 그러게. 아 진짜. 이거 입고 다녀보려면 단속 반이 있는 거야? 뭔 단속이야? 그럼 그러니까 무정만. 김 실장님 네, 다 온 거예요, 이제? 네, 다 오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좀 늦게 오셨어요. 시간이 11시간 오신대요?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네, 예. 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 원래 그분들도 같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 중간에 쉬는 시간 때 한번 내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이걸로 찍을게요. 네. 시작하셔도 되는데? 예, 그럼 시작을 할게요. 강사님, 아직 그분들이 주민들, 우리가 안 오신 분들이 주민들이야. 그래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주민들 전체에 있으면 목적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안 해서 주민들 같이 계실 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몇 분 빠지셨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정식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은 본인이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사단법인 온환경교육센터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셨고 김현희 강사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교육은 이론 2시간 그리고 숲체험 가서 약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K-워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일정이어서 7버섯 모니터링이 그 체험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워터가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론하고 여기서 식사하고 그러고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제 그때 맞춰서 올 겁니다. 자, 김현희 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활동한 건 수원환경운동연합이었고요.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원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도 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전국 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 자연환경조사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식물뿐이 아니라 전국의 국립공원 안에 있는 식물들의 식물상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식물들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원에 가면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호수공원 안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광교 생태환경 체험교육관이 있어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맹꽁이 습지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식물에 대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식물들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칠보산에는 어떤 식물들이 되게 중요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칠보산이잖아요. 그래서 칠보산에서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하고 만났던 식물들 그걸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수원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활동, 탐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뒤통수를 보면서 하게 되어서 조금 어색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저 보시면 저기 아까 저 꽃을 바로 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무슨 꽃인지 아시죠? 네, 할미꽃이에요. 저거가 칠보산에서 찍은 겁니다. 칠보산 당수동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당수동에 왜 천주교 묘역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예, 거기가 정말 식물상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되게 많은데, 예,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긴 수원 지역이죠? 사사동, 당수동 거기까지는 예, 경계예요. 사사동하고. 저 김수장님, 요 앞에 불만 약간 좀 꺼주시죠. 불을 다 꺼야 돼서 예. 다 끄면 좋을까 봐. 네, 세로로 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뭔지 혹시 아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반찬에 먹는 거 같은데? 반찬에 먹는 거 잠깐만요.
아기별 꽃. 예쁘죠? 이게 우리 보통 집에 앞들에 길가에 되게 많이 피어 있는 꽃들이에요. 근데 되게 작아서 자세히 안 보시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제가 크게 찍으니까 되게 예쁜 꽃이죠. 네, 저게 꽃말이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말면서 이렇게 펴지는 꽃이에요. 그래서 저건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길에 있는 작은 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름 없는 그냥 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혹시 나무 이런 거 할 때 보셨을까요? 버섯? 되게 익살스러운 얼굴인데요. 나무의 한 부분입니다. 옹이? 이게 다 나무의 한 부분입니다. 되게 귀엽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 다래 아시나요? 네, 다래가 겨울이 되면 다래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잎을 떨어진 잎 자국이에요. 그래서 저게 관소큰이라고 하는데 잎 자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겨울 되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면 이 나무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관소큰도 보고 겨울 눈도 보면서 이 나무가 뭔지를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이렇게 스마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건 제사 지낼 때 쓰는 과일입니다. 감나무 맞습니다. 감나무 이렇게 혹시 잎이 떨어진 자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헷갈릴 때 그때 이렇게 잎 자국을 한번 보시면 스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을 할 수 있다. 네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거는 곰돌이가 숨어 있죠. 네, 저 얼굴에 옆은이 곰돌이 모양이어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넣었는데요. 저거는 우리 왜 가끔 소태같이 쓰다른 말 하시잖아요. 소태나무입니다. 그래서 소태나무도 우리 칠보산에도 있고 되게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다래, 감나무, 소태나무. 자, 그러면 식물을 공부할 때 저희가 보통 김씨, 이씨, 박씨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식물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가족 안에 뭐 누구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집안 그렇게 있잖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식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을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1번 가족이 누굴 거 같으세요? 1번하고 가족 한 가족일 거 14번이요? 1번하고 누가 가족일까요? 14번? 14번이나 4번? 12번. 12번?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7번. 7번? 땡. 3번. 3번이요? 땡인데요. 땡이야? 네. 가족을 이렇게 못 찾으세요. 가족은 어떻죠? 서로 얼굴이 은근히 닮아 있잖아요. 4번. 살짝 닮아 있잖아요. 4번? 꽃 모양을 보시면 돼요. 6번. 힌트가 6번. 6번, 7번. 7번. 13번. 그러면 1번이 누군지는 아세요? 냉이꽃이에요. 냉이꽃. 13번 아니지? 냉이꽃이에요? 네네. 13번 아니야? 13번? 자, 1번하고 같은 냉이의 가족은 누구냐면 13번입니다. 13번은 누군지 아세요? 저거는 무꽃이에요. 무꽃. 무하고 냉이하고 한 가족인지 모르셨죠? 무하고 네. 아니 걔는 뿌리건도 아닌데 똑같이 한 가족. 매운맛인가? 그 이렇게 꽃이 십자화과 배추하고 무하고 가족이라고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 꽃이 배추꽃도 그렇고 십자 모양이잖아요. 지금 무꽃을 보시면 십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화과, 그러니까 십자화과 배추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거기 이렇게 꽃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2번은 그러면 가족 찾기가 좀 쉬워질까요? 2번은 누굴까요? 8번. 10번. 답은 한 분 나오셨어요. 8번 아니면 10번이겠죠? 10번. 8번 같아 8번. 맞습니다. 10번입니다. 저거는 꿀풀가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릴 때 사루비아 이렇게 빨아 드셨잖아요. 그렇게 통꽃입니다. 통꽃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니까 2번은 조개나물이고요. 10번은 그거예요. 석잔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한 가족입니다. 꽃 모양이 이제 조금씩 보이시나요? 3번은 그럼 누가 가족일까요? 3번은 누군지 아시죠? 토끼풀. 네, 토끼풀이에요. 예. 3번 토끼풀 가족을 찾아주세요. 11번. 8번. 9번. 답은 나왔어요. 자, 볼까요? 어떻게 되죠? 3번, 4번, 8번. 전혀 다른데 쟤들이 왜 어떻게 가족이야? 닮지 않았는데. 꽃을 한 개를 보세요. 토끼풀은 꽃이 저 전체가 꽃이 아니고요. 조기에 있는 한 개 한 개가 모인 꽃다발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보시면 되고요. 4번도 아까시예요. 아까시. 그 아까시도 지금 꽃 다발이에요. 한 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8번은 칡입니다. 칡도 이게 꽃 다발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쟤들 셋은 누구냐면 우리가 먹는 콩가예요. 콩꽃이 약간 저렇게 생겼잖아요. 전부 다 이복형들처럼 아, 왜냐하면 같은 김씨 안에도 왜 무슨 김씨가 또 나뉘잖아요. 파가 나뉘듯이 얘들도 과에 밑에 속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의미로 보면 김씨에 속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은 누구랑 짝일까요? 이제는 몇 개 안 남았는데 답 찾기 쉽죠 이제. 6번은 12번. 12번. 14번. 네, 맞습니다. 6번은 12번, 14번. 이제 대충 보이시죠? 얘는 잎이 5장입니다. 잎이 5장. 장미과예요. 장미과. 그래서 찔레랑 벚꽃이랑 저거는 양지꽃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애가 있죠. 5번이죠. 5번. 5번하고 11번이 남았는데요. 얘네가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다를 것 같아. 그 왠지 이렇게 빼놓은 게 다 가족이 아닐 것 같죠. 5번은 생각나고. 맞아요. 5번은 그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산수유예요. 이른 산수유예요. 그래서 이른 봄에 아파트에서는 노란색 산수유가 피고 산에 가면 노란색 생강나무가 피잖아요.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펴서 걔네들이 같은 가족이라고 같은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가 좀 다릅니다. 제 산수유는 칡칡나무과고 생강나무는 녹나무과거든요. 향이 나는 과거든요. 그래서 전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하나 빼먹었군요. 7번과 9번을 빼먹었는데요. 7번하고 9번은 저건 아시겠죠? 네네, 국화과예요. 국화과. 우리 민들레, 쓴바기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잠깐 워밍업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물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누군지 아시죠? 가지. 얘는 감자. 쟤는 방울토마토. 얘는 고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꽃이 닮았다는 게 보이세요? 색은 다르지만 꽃이 뭔가 같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게 고추가 아니라 까마중인데 고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고추도 같은 가족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가지, 감자, 방울토마토 정확히 맞히셨어요. 아까
그리고 까마중이요. 까마중 아시죠? 까만 열매. 얘네들은 다 가지과예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이 학명을 볼 때 앞에가 다 똑같죠. 솔라넘으로. 그래서 감자 독이 솔라닌이잖아요. 솔라넘 이렇게 학명에서 나오잖아요. 그 독이에요. 앞에 보시면 예. 그래서 이런 식물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쟤는 혹시 식물 이름 아실까요? 예, 좀 멀어서 이것도 산에 많죠. 칠보산에 봄에 가면 피는데요. 병모양이라고 병꽃나무예요. 네, 얘는 뭐 같으세요? 약간 모양이 족두리 모양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족두리풀이에요. 그럼 얘는 칠보 습지에 있는 아이인데요. 약간 생긴 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 아마 저걸 발견한 사람도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쟤는 도깨비 사초예요. 쟤는 뭐 닮았어요? 종 닮았죠? 네, 그래서 종덩굴이에요. 다 이게 칠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약간 저 이렇게 자세히 꽃을 보시면 고양이가 연상 혹시 되시나요? 고양이 눈이 괭이 눈이에요. 자, 얘는 매달려 있죠? 여우주머니입니다. 저 열매가 아니고 꽃이에요, 저거? 열매예요, 열매. 열매죠? 네네. 쟤는요. 여우 주머니가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여우 콩이에요. 쟤는 이제 동물 이름이에요. 쟤도 이름봄에 나오는데요. 노루귀예요. 이렇게 노루귀 같이 보이시나요? 쟤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먹는 거 연상되시죠? 뭐가 연상되세요? 호박, 만두, 약과, 조도 만두예요. 진도에 있어요. 진도에. 쟤는 뭐가 연상되세요? 뱀. 맞아요. 참배암 차지기. 네, 뱀 이빨 이렇게 딱 한 거. 쟤는 되게 귀엽죠. 저거는 거기서 찍었는데 중간에 어쨌든 쟤는 호자덩굴이에요. 열매예요. 되게 귀여워서 저거는 그 식물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모양이랑 연상이 돼요. 그 나무들도 나무 모양이나 쓰임새, 숲이, 뭐 잎의 특징, 꽃 모양, 열매, 가시 여러 가지 보고서 이름들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1층, 2층, 3층 층층나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수나무예요. 우리 오늘도 만날 텐데 저 하얀색이 이렇게 숲의 입구에 주로 국수나무가 있거든요. 숲 가장자리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플 때 가다 보면 저게 국수로 연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국수나무고 마지막은 버드나무인데요. 그냥 버드나무라고 하기에는 왠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용트림 하는 것 같다고 용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쓰임새로 이름도 지었는데요. 첫 번째가 작살나무예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화살대로 예전에 사용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릿대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에 이렇게 설날에 조릿대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저걸로 조릿대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거는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로 떡을 쌌었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실제로 나무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숲이 모양, 나무의 숲이 모양이 약간 버즘처럼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노각나무, 버즘나무, 그리고 이렇게 골이 패였다고 굴참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의 모양을 보고도 또 이름을 져요. 팔손이, 칠엽수, 가시오가피 할 때 오가피. 그 다음엔 저거는 우리 많이 알죠. 저거 첫 번째 거. 하얀 쌀밥이 연상되시죠? 이팝나무, 흰밥, 이팝나무.
그리고 이파에 꽃이 핀다고 그래서 이파, 그래서 이팝나무라고도 하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약간 노란색이 보이시죠? 밥에 이렇게 조를 넣은 것 같죠? 조밥나무예요. 조팝나무. 아까 이팝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젖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잎밥, 흰 밥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파에 꽃이 핀대요. 이렇게 우리 절기 중에 이파즈음에 펴서 이파에 피는 꽃이라고 이팝나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은행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쥐똥 같죠.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서 쥐똥나무예요. 쥐똥나무고 마지막 거는 뭘까요? 모가, 맞아요. 모과나무예요. 모과나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의 참외, 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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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과. 나무 목이 참외겠지. 예, 맞아요. 그래서 모과나무가 목외 그렇게 했던 나무 이름이에요. 약간 참외 같죠. 그러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시 특징으로 잡은 거죠. 이거는 음나무, 메발톱나무, 그리고 찔레. 찔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향기나 맛으로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생강나무 열매예요. 저걸 이렇게 만지면 향도 나고 생강향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 건 뭔지 아시죠? 오미자. 5개의 맛을 내는 오미자. 이런 생물들이 이름을 이제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우리나라에선 찔레나무라고 부르고 찔레꽃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을 나갔어요. 외국을 나가서 저거 찔레야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말이 통할 때는 학명을 쓰거나 영어 이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이제 공공의 학명을 이렇게 전 세계가 소통하는 언어는 학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일반명, 국명이고요. 그래서 그 학명은 보통 언제 보시냐면 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이름 밑에 무슨 영어같이 써 있잖아요. 그게 영어 이름이 아니라 학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학명 같은 경우는 그 영어가 아니라 이렇게 죽은 언어, 라틴어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죽은 언어로 고정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명을 지을 때는 이렇게 고정으로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 린네 뭐 이렇죠.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학명을 짓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굳이 이런 걸 가끔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나라의 학명을 많이 지은 건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식물들을 전체를 거의 다 조사를 했고 우리는 예전 조선시대부터 계속 식물을 조사를 해서 갖고는 있었지만 국제적인 교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통 내가 발견하면 내 이름을 학명으로 넣기도 하잖아요. 왜 별자리 찾으면 뭐 내 별 이름 붙일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 이름이 문제가 없는 한 그 이름으로 고정화가 돼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이름으로. 그런데 가끔 요즘에 뉴스에서 예전에 좀 보셨을 텐데 금강초롱꽃이죠. 그게 금강초롱꽃은 금강산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오대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종인데 이제 그 금강초롱꽃을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학자 나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거 이제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저 꽃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부사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라고. 근데 그 하나부사가 이름이 혹시 익숙하실지는 모르는데 하나부사가 그 우리 제물포 조약 체결 이모군란의 주 이렇게 그 사람이거든요. 초대 공사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 꽃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학명을 지을 때 하나부사야한테 바쳐서 저 이제 외국에서는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라는 이름이 저 식물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꽃, 우리 식물 이름 찾기 막 이러면서 저걸 바꾸자, 우리 이름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절대 과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하나부사야가 왜 아닌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저 학명을 안 쓰고 이제 정명, 이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명은 정식으로 통하는 이름이고 이명은 우리끼리 이름 쓸래 그냥 난 상관없어. 북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금강산이야. 금강산에서 있는 꽃이야. 그래서 금강산이야 아시아티카 나까이라고 저 김이라는 분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나까이를 가로치고 김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꽃은 우리가 잘 아는 섬초롱꽃이거든요. 섬초롱꽃도 나까이가 학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까이가 학명을 붙였는데 섬초롱꽃이잖아요. 학명이 뭐냐면 캄파눌라 다케시마 나까이. 이거 많이 듣던 게 또 나오죠. 섬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식물 중에 섬에서 발견된 식물들은 거의 다 섬자를 붙였는데요. 섬자 들어간 것들은 주로 다케시마라는 학명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사례도 있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식물 이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까이가 저기 하나부사야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 글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식물 주권 바로잡기 이래서 국립수목원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명이 아니라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학자들 아니면 영어명을 쓰는데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외국에서는 영명으로 제페니스 레드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빨간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붉은 소나무.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인데 왜 제페니스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름은 학명은 못 바꾸지만 이름은 계속 많이 불려지면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코리안 레드파인으로 부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물들의 이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식물들 이름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찔레, 소나무, 벚나무. 벚나무도 영어로 하면 제페니스 플라워링 체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리엔탈 플라워링 체리. 그래서 동양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체리꽃. 원래는 일본에서 피어나는 체리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국, 섬시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한글 이름으로 아예 개나리 같은 경우는 개나리 그냥 이렇게 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선나무도 굳이 막 이상한 영어 이름 짓지 말고 미선나무 이렇게 불리는 대로. 요즘에 우리 음식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떡 이런 말 안 쓰고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떡 이런 말도 쓰잖아요. 떡볶이도 떡볶이 이렇게 쓰듯이 저것도 그냥 쑥 이렇게 쓰자라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채집하거나 표본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서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학명을 만드신 분들이 주로 일본 학자 그리고 신부님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속 우리 식물을 소개하고 알리고 이랬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시면서 당신이 이거 했던 그때 모았던 이것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다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지역에 식물이 있죠. 칠보치마. 칠보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칠보치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죠. 그래서 그때 발견했었고요. 근데 칠보산에는 칠보치마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입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건가요? 네? 칠보치마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거예요? 칠보치마라는 이름은 이제 저 나까이가 칠보산에서 발견되어서 그 이름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칠보치마라는 이름을 칠보산의 지역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네네 러시아 학자가 저를 발견했었습니다.
네네, 식물학자. 그래서 저 보통 맥심 이렇게 많이 쓰는데 막시모 비치라고 하는데요. 저분도 되게 우리나라 식물들의 이름을 되게 많이 붙였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 민들레 보시면 학명을 한번 살짝 보시려고요. 제가 이거 흰민들레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흰민들레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에가 이름이거든요. 이름 명명자예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의 명명자가 뒤에 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카이가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타라사쿰 코리아넘 나카이. 그러니까 흰민들레는 한국 거야. 한국 쓴풀이야라고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들레 보시면 이거 뭐 보통 요즘에는 우리 길가에 보이는 거 저거 우리 민들레 아니야, 서양 민들레야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민들레들이죠. 예전에 많이 봤던 논에 있거나 밭에 있던 흰 민들레, 털 민들레. 털 민들레가 제가 썼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 민들레 그냥 민들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민들레 학명이 일본에 있는 민들레하고 같은 학명이어서 우리가 밀렸어요. 그래서 털 민들레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민들레, 존민들레 얘네 5가지가 우리 토종 민들레고요. 이거는 서양 민들레예요. 조금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민들레 보시면 왠지 이렇게 뽀딱하니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예쁘게 핀 게 서양 민들레고요. 우리 거는 약간 뭐라 그랬지? 새초롬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확 달라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볼 때 뒤집어서 봐요. 식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민들레 꽃을 이렇게 딱 꺾어봐요. 뒤집어서 보시면 우리 민들레는 저 포라고 하는데요. 포가 다 달라붙어 있고요. 서양 민들레는 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꺾어져서 밑으로 쳐져 있고 우리 거는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민들레 꽃이 나오면 이렇게 뒤를 봐요. 뒤를 봐서 이게 포가 뒤집어졌냐 아니면 달라붙어 있냐 일단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 특별한 흰민들레가 우리나라 중이고 노란색은 중국 아니에요. 우리 민들레 중에도 흰노랑 민들레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산민들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존민들레도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 민들레도 우리 있거든요. 그래서 포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민들레는 약간 연한 색이에요.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 민들레도 2가지가 요즘에 또 보이는 거예요. 붉은시 서양 민들레가 또 추가로 나왔는데 그리고 왜 우리 민들레가 많았는데 서양 민들레한테 땅에서 싸움에서 졌냐면요. 우리 민들레는 한 번 피고 지면 돼요. 근데 쟤네들은 폈다 졌다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좀 고고하죠. 그래서 서양 민들레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붉은시 서양 민들레가 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서양 민들레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붉은색의 끝에 씨에 붉은색이 있어요. 그냥 서양 민들레는 갈색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종이 또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느리 미식개, 며느리 배꼽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기 가시도 많은데 저걸로 어떻게 며느리가 미술 씻고 저 가시 많은 걸 며느리 배꼽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저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며느리 미식개라고 지었고 배꼽이라고 지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저게 이렇게 가시 때문에 살쾡이 풀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사괭이 풀. 그러니까 사괭이가 살쾡이의 이렇게 말이 변형인데 사괭이 풀, 사괭이 아제비. 그러니까 좀 연상이 되시죠? 살쾡이가 마치 핥힐 것 같은 가시가 있는 풀들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면 저걸 또 저기 보시면 뭐 나카이랑 외국 학자들이 왔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며느리 미식개, 며느리 배꼽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바뀐 거라 원래 오리지널로 우리가 부를 땐 며느리 배꼽 미식개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바꿔놓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미국 일본에도 저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는 저 식물 이름을 이렇게 약간 천시하는 의붓자식에 뭐 이렇게 붙였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로 딱 들어왔는데 이름을 지을 때 왜 며느리를 갖다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며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갑자기 고부 갈등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 이름을 보다 보면 또 비속어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비속어 이름 이게 약간 천해 보이는 근데 저렇게 예쁜 꽃이에요. 하천에 있고 되게 예쁜 꽃인데 이름이 큰 개불알 풀입니다. 그리고 쟤는 약간 더덕꽃 같이 닮았죠. 더덕같이 닮았는데 더덕은 약간 길게 나오잖아요. 뿌리가. 쟤는 저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덕하고 비슷한 소경불알입니다. 그리고 얘가 더덕이죠. 약간 다르죠.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에서 조사하다가 더덕 비슷하게 꽃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땅을 파봅니다. 파서 확인을 해봅니다. 얘가 더덕인지 소경불알인지 헷갈리니까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털복주머니는 아니죠. 저거 되게 예쁜 이름인데 원래는 개불알 꽃이었어요. 그랬는데 저거 멸종위 기종인데 개불알 꽃이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털복주머니 난으로 바꾸었어요. 훨씬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밑에는 괴불나무입니다. 괴불은 고양이, 거시기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 식물에는 주로 뭐 이렇게 접두어를 많이 붙이거든요. 개, 산, 갯, 바다 이렇게 지역적인 표현이죠. 바닷가면 갯, 산에 있으면 산, 개는 약간 좀 한 등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외나 개는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오리지널보다는 살짝 못한 그리고 아제비 같은 경우는 개하고 닮았어. 비슷한 애야.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섬에 있을 때 털이 많아. 이거는 당긴데 진짜 당기야. 마는 만데 참마야. 나리꽃은 나리꽃인데 이건 진짜 참나리야. 왜 이런 식의 더 이렇게 개보다는 좀 한 등급 위로 주고 싶은. 근데 그리고 뭐 크는 꽃은 꽃인데 좀 커요. 유난히 볼 때. 그래서 큰 왕 이런 거 같은 의미고요. 숲, 바위, 민자 같은 경우는 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밑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민자를 붙여주고요. 물, 뭐 두매, 돌이라는 것도 약간 개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색깔로도 많이 붙입니다. 노랑, 푸른, 흰, 붉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좀 멀어서 글이 안 보이실 텐데요. 이제 자생종과 고유종이 있습니다. 자생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자라서 우리나라에 살던 애들, 고유종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는 애들을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종 발표를 한 시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요때가 1910년에서 1945년 때죠. 그때 보시면 우리나라 자생종을 일본에서 2097 그리고 기타 외국이 3981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 식물들을 다 채집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는 거고요. 고유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고유종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398 그리고 외국인들이 86 이 정도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부터는 거의 우리나라가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많아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계속 찾고 신종 발표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특산식물입니다. 특산식물은 아예 우리나라만 있는 식물들을 특산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선나무예요.
이게 미선나무, 물풀의 나무가인데 이것도 낙가이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채집됐었고요. 그리고 개나리도 학명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쓴 거는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낙가이가 미선나무랑 개나리랑은 같은 가족입니다. 물풀의 나무가. 그 다음에 구상나무는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지금 구상나무가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힘들게 살고 있죠. 다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한라산 그리고 저쪽에 이제 국립공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사목들 있잖아요. 그게 주로 구상나무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꾸로 1920년도에 외국으로 저걸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서는 저 나무를 엄청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을 받는 나무이죠. 그리고 노각나무도 되게 예쁜데 이렇게 외국으로 반출돼서 외국에서는 노각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가이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벌개비치, 그 다음에 변산바람꽃. 이거는 이제 우리 학자가 발표했죠. 그 앞에는 다 낙가이, 윌슨 그분들이 발표했고 1993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학자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물들을 보시다 보면 이게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이 이른 봄에 보라색으로 꽃을 핍니다. 폈는데 제가 수정을 혹시 못해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꽃을 안 피는데 제가 꽃을 피고 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저렇게 폐쇄화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수분을 못했어도 여름에 또 폐쇄화가 나와서 자가 폐쇄하죠. 그래서 또 얘가 그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폐쇄화 전략을 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꽃인데요. 개별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이른 봄에 산에서 잠깐 피잖아요. 흰색 꽃이. 근데 그때 벌이 없거나 그러면 수분을 못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렇게 생태 불일치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쟤는 그 다음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못하면 나는 폐쇄화를 만들 거야. 그래서 쟤도 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땅속에 폐쇄화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멸종하지 않고 계속 땅 밑에서 숲에서 아래에서 계속 있습니다. 고마리입니다. 고마리도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있는데요. 쟤는 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습지 같은 데서. 쟤는 꽃도 잘 피는데 쟤는 물속에서 또 폐쇄화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하니까 고마리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번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주화입니다. 주화는 이게 이제 참나리죠. 참나리인데 참나리가 보통 저걸 열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매는 생각을 해보시면 꽃에서 맺는 게 열매잖아요. 쟨 줄기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떨어지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세컨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화로 세컨 전략을 갖고 있고요. 저건 마예요. 마도 저 열매를 갖고 있는데 마 말고 저 안에 주화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략을 두 가지 전략으로 쟤는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쟤는 바나예요. 바나도 마찬가지로 땅속에서 또 주화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각각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독이에요. 이번엔 독입니다. 애기똥풀이죠. 우리 많이 아는 애기똥풀이고 쟤는 피나물이에요. 애기똥풀은 노란색이 그 독이 나와서 저게 마치 애기똥같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애기똥풀인데 저거가 독인 건 아시죠? 저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우리 애기똥풀은 먹지 않습니다. 그쵸? 그 대신 약으로 씁니다. 약재로는 되게 아토피 치료라든가 약재로 많이 쓰는데요. 저 애기똥풀이 되게 야들야들하니 나물로 먹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도 좋아할 것 같은데 독을 갖고 있어서 초식동물한테 무사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 저걸 먹으면 배탈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쟤는 피나물이에요. 피나물도 마찬가지로 왜 피나물이냐면 줄기를 자르면 저렇게 붉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붉은색이어서 피나물. 이제 이게 아까 제비꽃이었는데요. 제비꽃이 참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겁니다. 두 가지 전략이었죠. 세 번째 전략을 씁니다. 제비꽃이. 어떤 전략이냐면 엘라이오솜이라고 저 하얀 부분 있죠. 그게 지질인데요. 이렇게 지방하고 이렇게 그런 성분인데 저거를 누가 좋아하냐면 개미가 좋아합니다. 개미가 물고 가요. 물고 가서 그것만 떼어서 먹이로 사용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종자는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꽃이 바로 그 근처에서 떨어지면 부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개미가 물고 멀리 가주면 멀은 데서 또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건 애기똥풀이고요. 피나물도 마찬가지로 엘라이오솜을 하얗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도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토끼풀이에요. 우리 토끼풀 많이 보시죠? 토끼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토끼풀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토끼풀이 처음에 나올 땐 저렇게 됐는데요. 두 번째 토끼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밑에가 누워있죠. 저게 벌이 와서 수분이 된 애들은 눕습니다. 아래로. 그럼 벌이 저게 각각의 거기를 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누워버리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안 된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토끼풀이 알아서 벌이 왔다 간 곳은 다 누워서 수분이 된 곳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벌이 알아요 그러면? 아니 벌이 들어갈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다 수분이 된 거는 다 저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토끼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토끼풀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토끼풀을 한번 보시면 토끼풀도 보다 보니까 요즘에 붉은 토끼풀도 보이시죠? 저건 붉은색이야. 우리가 아는 토끼풀은 팔찌 만들고 반지 만들던 건 첫 번째 건데 맨 끝에 거는 요즘에 귀화식물로 붉은 토끼풀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다른 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토끼풀은 딱 꽃만 피고 이렇게 꽃대가 있잖아요. 근데 붉은 토끼풀은 꽃대 바로 밑에 포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달려 있어요. 그게 좀 다르죠. 근데 가운데 있는 애는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있는데 좀 아래 중간에 가지를 치고 거기에 잎이 달려 있어요. 걔는 중간에 선토끼풀이에요. 얘와 얘의 중간 타입,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시면 붉은색인데 그런 애들이 가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도 발견이 됩니다. 인동덩굴입니다. 인동덩굴은 아시죠? 그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금은화라고 부르잖아요. 한약재로 할 때는 금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동을 보시면 처음에 흰색 꽃이 폈는데 저기에 보면 노란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노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토끼풀처럼 흰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벌이 왔다 갑니다. 왔다 가면 색을 바꿉니다. 노랑으로. 그러면 벌이 노란색 꽃에는 안 가면 되겠죠? 흰색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되게 그런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생태 기작이 되게 많습니다. 신기하게. 사람보다 낫네. 이제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꽃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뭐 꽃을 보긴 하고 암술, 수술 어릴 때 배우긴 했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뭐 학교 다닐 때 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막 이렇게만 배워서 실제로 암술은 어느 거고 수술은 어느 건지가 잘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얼레지입니다. 저 끝에 요 가운데 요게 암술이고요. 여기서 꽃가루가 여기에 묻으면 요렇게 와서 여기서 열매를 맺어요. 자방으로. 이게 꽃가루예요. 얘네들이 꽃가루가 지금 뭉글뭉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딱 보니까 얘가 암술된 거고요. 얘네들이 꽃가루를 갖고 있는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묻으면 여기 안에서 자방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조죠. 제비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나리를 한번 봤습니다. 개나리가 보니까 암술머리가 얘는 쭉 나와 있고 얘는 암술머리가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전략을 좀 특이하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도 가족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개나리도 자기네끼리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로 자기한테 수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처음에는 얘가 먼저 길게 나와요. 나중에는 암술이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서 꽃가루를 날리고 그러면 얘가 밑에 있으니까 만날 확률이 없잖아요. 다른 애랑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꽃가루가 날르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로 그래? 그러고 개나리를 뜯어봤습니다. 집 근처에. 그랬더니 정말로 같은 한 나무인데 얘는 길게 있는 애, 얘는 짧게 있는 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이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뭐 장주와 단주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달래도 그래서 개나리 보다가 진달래도 한번 봤습니다. 진달래는 얘가 암술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얘가 암술머리고 여기서 수정이 되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얘는 꽃가루를 갖고 있는 그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 끝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몽글몽글 나오려고 하죠. 여기서 터져서 꽃가루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암술머리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자세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여는데 식물마다 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개불알풀인데 이렇게 세로로 열어요. 그리고 얘는 동그랗게 구멍으로 열고 얘는 가로로 열립니다. 얘는 접시꽃, 무궁화 이런 쪽 애들이 가로로 엽니다. 그리고 생강나무 이런 애들은 판으로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가루가 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 이제 계속 분해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벚나무예요. 벚꽃인데 꿀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벚꽃에 꿀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꽃을 잘라봤습니다. 어디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벌을 유인하는 게 저 꿀샘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저기 들어와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꿀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머리를 대고 나올 때 다리에 붙어요. 꽃가루가. 그리고 다른 데 갈 때 묻히게 되는 거죠. 이제 식물의 가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열매를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그 독고마리, 뭐 도깨비 바늘 이런 거 던지고 놀기도 했었는데 예, 가시가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동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 식물에 또 이제 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털을 보면서 털이 있냐 없냐, 뭐 털이 뭐 거치냐, 막 이런 걸 보는데 저 맨 마지막 거는 요거는 좀 무섭죠. 가시같이 생긴 게 쐐기풀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식물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따끔하잖아요. 쐐기풀이에요. 저게 쐐기처럼 저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쐐기풀이고 이제 수원에 저는 수원천도 하천 모니터링을 많이 가는데요. 수원 하천을 가다 보니까 나팔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닮았는데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하천의 나팔꽃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6가지나 피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 그냥 나팔꽃이야 라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팔꽃들이 다양했습니다. 쟤는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나팔꽃하고 한 가족입니다. 꽃이 닮아 있잖아요. 고구마 꽃을 보셨는지. 그리고 둥근잎 유홍초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을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또 분해해 봤더니 우리 나팔꽃과 미국 나팔꽃이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보니까 여기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려있죠? 미국 나팔꽃은. 네, 그래서 둥근잎 나팔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국화과인데요. 국화과는 아까 국화도 토끼풀도 꽃 다발이라고 했잖아요. 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한 송이가 아니라 꽃 다발이에요. 그래서 국화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꽃들이 요거의 통꽃이고요. 요렇게 생긴 게 혀꽃입니다. 그래서 혀 모양이어서 혀꽃인데 이걸 다 분해해 보면 이게 각각의 꽃다발이에요. 그래서 국화가 이렇게 이게
통꽃과 혀꽃이 있는 거예요. 민들레를 상상해 보시면 민들레 홀씨 날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각각이 열매를 맺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화가인데 이거 노란색 금계국 많이 보시죠? 큰 금계국. 이렇게 생겼죠? 근데 노란색인데 그 금계국인데 우리가 보통 노란색은 큰 금계국이 있고요. 저 진짜로 그냥 금계국이라고 하는 건 끝에 살짝 저렇게 빨간색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닮은 애가 또 있어요. 기생초가. 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꽃색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잎도 살짝 봐야 해요. 그리고 쟤는 이제 털별꽃 아제비인데 위하고 아래하고 살짝 다르죠. 위에는 별꽃 아제비고요. 밑에는 털별꽃 아제비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으세요? 꽃잎이 하나는 되게 애기 이빨처럼 작고 아래는 그래도 좀 크죠.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건 털별꽃 아제비예요. 벽가는 꽃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벽꽃들은 이렇게 이게 수술이고요. 이게 암술이에요. 얘네들은 벌이나 얘네들이 수분을 해주지 않습니다. 벌이 벽꽃에 앉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바람이 해줘요. 그러니까 바람이 수분을 하려면 꽃가루를 묻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꽃가루가 날르면 이게 되도록이면 여기에 많이 묻어야 되니까 이렇게 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벽가 애들은. 그래서 바람에 날릴 때 여기에 묻게. 주로 벽가 애들은 이렇게 생겼죠. 요게 수술이고 여기 요 솔 모양이 있죠. 요게 암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벽가 애들이 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데 여기도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벽가의 꽃들입니다. 강아지 풀인데요. 벽가예요, 얘들도. 근데 강아지 풀도 보다 보면 그냥 강아지도 있는데 어떤 건 노랗게 예쁘게 막 이렇게 쫙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강아지는 또 막 길게 막 쳐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강아지도 다 다른 강아지라서 강아지, 금강아지, 가을강아지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통 조경용으로 많이 쓰죠. 이거 황매화 죽다나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불두와 그리고 백당나무입니다. 얘네들은 같이 닮아 있잖아요. 사실은 얘가 원종입니다. 얘가 원종이고 얘를 품종화해서 사람들이 그냥 5장의 잎보다는 이렇게 복실복실 이렇게 많은 겹잎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겹벚꽃도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종으로 개량한 게 황매화를 개량한 게 죽다나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죽다나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애가 또 멀쩡히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 내 성질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당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백당나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당나무도 이렇게 품종화한 겁니다. 그래서 품종에는 이렇게 F자가 들어있거든요. 지방울 덩굴은 혹시 아시는지 요즘 이제 지방울 덩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천이랑 좀 이런 데 많이 있는데요. 이 지방울 덩굴이 신기한 게 이 꼬리 명주나비가 우리나라 고유종이거든요. 얘가 여기서만 살아요. 이거 잎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지방울 덩굴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안 중요할 수도 있었는데 꼬리 명주나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울 덩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울 덩굴을 많이 심고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꼬리 명주나비를 위한 지방울 덩굴도 주로 많이들 키우고들 있죠. 그러니까 로제트라고 하는 건 겨울에 우리가 시금치가 겨울을 난 노지 시금치 되게 달고 맛있잖아요. 그 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을 방석식물이라고도 하고 로제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겨울을 나는 식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 구분할 때 이제 붓꽃, 각시붓꽃, 뭐 이렇게 창포, 꽃창포 막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데요. 진짜로 창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단오날 머리 감는 건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얘로 다 머리 감고요. 얘는 진짜 이렇게 잎을 잘라서 냄새 맡아보면 향기가 납니다.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머리를 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원래는 얘네가 다 북꽃과예요. 북꽃과인데 이름을 참 잘 붙여야 되는 게 북꽃과고 얘는 현상과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을 새로 만들면서 꽃창포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 창포인가 이 창포인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얘를 차라리 무슨 자주북꽃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으면 좀 안 헷갈렸을 텐데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노랑북꽃, 금북꽃 다 북꽃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쟤만 우리 왜 조경하고 왜 노랑 꽃창포, 꽃창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수유와 생강나무입니다. 이게 과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열매를 보시면 아 얘네가 한 가족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 보시면 얘는 매달려 있고 얘는 이렇게 전혀 다르죠. 꽃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층층나무과 얘는 농나무과입니다. 이제 콩가 식물들인데요. 아까 토끼풀이 콩가라고 했는데 콩가 애들은 콩꽃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콩꽃들이 요게 이제 토끼풀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시면 아 얘네가 꽃이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가끔 보면 팥꽃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팥꽃도 마찬가지로 요 팥꽃 종류가 요렇게 돼 있죠. 좀 돌아가게 팥꽃, 동부, 팥 이런 애들 그리고 얘는 살갈키 얘네들이 다 콩가고요. 콩가 애들의 특징은 다 콩깍지를 만듭니다. 콩깍지를 만드는 게 콩가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가족 찾기 할 때 나왔던 애들입니다. 첫 번째 애는 누구라고 했죠? 십자화과입니다. 이게 십자로 이렇게 돼서 십자화과인데요. 첫 번째는 냉이.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꽃다지입니다. 이름 봄에 냉이꽃이 필 때 노랗게도 피고 하얗게도 피고 피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 흰색은 냉이꽃, 노란색은 꽃다지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죠. 그럼 마지막 거는 뭘까요? 배추입니다. 배추꽃.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십자가과 식물들입니다. 십자가과 식물 중에 우리가 왜 하천에 노란색 펴 있을 때 뭐 이렇게 쫙 펴 있으면 저거 유채야, 저거 가시야 헷갈리잖아요. 그 유채꽃은 여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갓은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요. 그래서 유채와 갓을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시니까 구분이 좀 잘 되시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구분을 못합니다. 장미과입니다. 장미과가 꽃잎이 아까 5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장미는 이거잖아요. 꽃잎 5장 아닌데 왜 장미과가 꽃잎 5장이라고 해? 얘네들을 보시면 5장이죠. 근데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제가 황매화도 장미과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겹꽃을 좋아한다. 장미도 품종 개량을 했겠죠. 원종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장미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꽃 5장이 됩니다. 참나무는 따로 없죠. 그 신갈나무, 떡감나무, 참나무과만 있는 거고요. 참나무라는 자체는 사실은 없죠. 우리가 백로도 백로과가 있지 백로라는 새는 없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가 중부지방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도 이게 헷갈려요. 가서 보시면 이게 무슨 참나무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이렇게 6개가 참나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한눈에 이걸 구분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요. 천천히 보시다 보면 이렇게 쫄병같이 새끼 손톱같이 생긴 애는 졸참, 얘는 유난히 큰 도토리는 갈참, 상수리는 이렇게 각두에 털들이 있고요. 굴참도 마찬가지로 각두에 이렇게 돼 있고 떡갈, 그 다음에 신갈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신갈하고 갈참하고 열매가 살짝 헷갈리는데 갈참이 훨씬 크고 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묵은 누가 제일 맛있을까요? 어느 묵이 제일 맛있나요? 상수리묵, 갈참묵, 졸참묵이 제일 맛있답니다. 저는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졸참나무가 제일 맛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부지방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 제주도랑 가면 이거 참나무라는데 좀 달라. 가시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참나무라고 안 부르고 여기서는 가시나무, 졸가시, 개가시, 북가시, 종가시, 참가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얘들도 도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도토리가 있긴 있는데 살짝 다르죠. 우리가 생긴 거하고 얘는 동그랗게 가로로 돌아갑니다. 각두가. 그래서 남부지방 도토리는 조금 저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부지방 도토리는 묵을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묵을 써먹어도 되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나무죠. 밤나무는 이게 암꽃, 수꽃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암꽃이 달려 있고요. 이게 다 수술이에요. 수꽃이에요. 여기서 꽃가루가 막 날리고서 여기에 밤나무가 열리게. 얘는 밤나무가 아니고요. 그겁니다. 개암나무입니다. 밤나무는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암꽃, 수꽃. 밤나무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쟤는 호두나무고요. 호두나무도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 모양의 수술을 가져서 유의화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뭐 이런 거 가끔 들어보셨으니까 참고로 넣었습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소나무의 솔잎이 2장, 3장 뭐 이렇게 몇 장이냐 가지고도 구분하기도 하고요. 소나무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구상나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사목이 있잖아요. 이 구상나무를 살리겠다고 한라산부터 뭐 논문 쓰고 학자들 다 덤벼드는데 기후변화에 쟤들을 살리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나무이고요. 쟤는 아까 특산식물 제가 말씀드린 미선나무입니다. 이렇게 선녀의 부채같이 생긴 열매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미선나무. 그리고 개나리입니다. 얘네들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근데 개나리 같은 경우가 열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미선나무는 열매를 보셨을 텐데 개나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개나리는 우리가 다 삽목으로 심어요. 삽목으로 심다 보니까 문제는 개나리가 열매를 잘 안 맺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나리에 병이 걸리면 없어질 수도 있는. 왜 바나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만 계속 하니까 개나리가 굳이 내가 힘들게 열매를 왜 맺어? 나 고생스럽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수수꽃다리 이게 털 개회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미스킴에 우리 많이 들었죠? 미스킴의 라일락.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저 털 개회나무를 그 윌슨이죠. 아까 말한 윌슨이 갖고 나갔습니다. 갖고 나가서 지네 나라에 가서 이걸 개량을 했어요. 조그맣게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해서 미스킴의 라일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킴의 라일락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해서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는 건가요? 잠깐 쉴게요. 그럼 수수꽃다리 원래 우리 건데 품종이 미스킴의 라일락 이렇게 조그맣게 잎도 작고 왜 되게 예쁘게 온 것들 요즘에 많이 심잖아요. 그게 거꾸로 우리는 로열티를 주고 사들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꽃 페어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걸 다 가져가라고 했대요. 외국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버스가 여기서 그렇게 출발해서 버스 들어올 시간에
아니? 그래서 뭐 간절로 들어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꽃만 보신다. 네, 제가 감이 느끼느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오늘 어제 내가 오늘 내일 며칠 때 비가 안 오고 네, 오늘 다 네, 오늘 10시까지 원리 내가 안 썼는데 지금 저 기초는 너무 그렇겠네. 예,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원래 이 마을을 안 가져가 돼. 감기했었나요? 네, 네, 맞아요. 혼자가 예, 뭐 알겠습니다. 왜 산에는 우리 안 가도 되잖아. 가 사람들 들어갔어. 당연하시죠. 그러면 네네네. 왜냐면 다른 지가 다 똑같아요. 저기 와서 못 사가면 내 옆으로 네네네. 그래서 네네. 저분이 아는 사람이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으면 돼.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지금 왔어요. 그래서 몰랐대 교회 가는 거는. 응, 태우러 몰랐는데. 가는 것만 알았대. 응. 지였을까? 그것만 봤어. 그게 말이 있대. 티에 가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 안 받고 그분들만 그렇게 가는. 어떤 걸 선생님도 제가 궁금하죠?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선택하신 게 뭔지 K 같은 거 하나 있고 맞아? 아, 네. 몇 시에 끝나는 12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뒤에 시간을 달라고 10분만 쉬고 30분 내야 돼요. 네네네. 그거를 야목살이에 권경씨 주동식이야? 주동식이 같이 내려서 만났어. 애들 나이 잘해. 부인도 알고. 우리 동동이도 부인이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지금 얘기해서 그거 뭐 신청해라는 거. 멋있어요. 내가 괜찮아? 네, 아우 멋있어. 꽃밭의 남자네. 그 그림자만 멋있구나. 아니 꽃밭의 남자라고 했잖아요. 꽃밭의 남자. 아, 표현이 아주 좋네. 꽃밭에 난. 우리도 그런 표현 같아. 우리 이름 할줄 몰라요? 그러게 말해 이름이 고운자가 돼서 아주 이 표현가. 고운자네. 아유 진짜 이름은 좋아. 아유 진짜. 내가 오늘부터 금자라고 그렇게 아 금자. 금자 안 해. 금자로 해지. 그리고 금자보다는 금자가 같이 또 따르겠네. 아니 금자 있어요. 금자? 형제 중에 아니 우리 사촌 언니. 아니 내 친구도 금자 있어 박금자. 그때는 금자, 옥자, 순자, 영자, 그냥 미자. 정자는 없어. 정자야. 수교씨만. 왜 일단 일제 시대 때 났나 왜 자자를 이렇게 많이? 그게요. 우리 사촌 언니들 전부 다 아들을 낳고 싶은 사다보가 숫자라 명자라고 합니다. 사다보가. 저거 병원 고대병원 자자를 써도 정신과 상담에 뭐 그런 거 해요. 아,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예, 시험을 예. 영자나무 있잖아요. 영자나무를 아니, 그런 거 했다가 가서 또 받아가
자자 영자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산당화로 바꿨어요. 바꾸니까 사람들이 영자나무를 불렀었는데 산당화로 바꾸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자나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약간 그 레지실의 이름이다 이러고 누가 바꿔라 이러니까 예쁘게 이제 산당화로 바꿨다가 다시 영자나무로 바꾸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그 자자가 일본 사람들 그 말하고 이렇게 바꾸기가 좋아서 자자가 들어가. 한국 하얗고 뭐 사각 자자가 들어가는 게? 네. 그래갖고 그렇게 자자 이름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래서 미국이 쓰기. 그래도 사진이 계속 우리가 매일 봤다고 저 윤순석이가 제일 잘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수백 본 것 같은데 네, 그죠? 저게 명함판 사진을 갖고 이게 확대를 했었잖아요. 이게 참 미스케이드나이가 뭐야 그렇지. 나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오후에 시간 조사의 시간 근데 너무 힘드니까 조사의 시간 같이 오후에 가죠. 목이 좀 침만 구하고 매일 정하지는 않았어요. 조사의 시간 기념대 그래서 의원님 이거 자료가 K워터에서 이걸 보냈대. 보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보고 저기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를 들고 가십시다. 네. 갈 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신경 쓰면서 저기 한 걸로 자료를 보내주는 그 뭐라면 좀 더 있다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 보내준 이유는 딴 거 없는데 뭐 질문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하고. 주인분에 있습니다. 이 얘기인데 뭐 딱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 자세하게 저기 했으니까 우선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브리핑하고 교육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하면서 다른 질문하고 두 가지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냥 상식적인 것도 또 너무 안 해도 아무 관심 없는 걸로부터 보니까는 아니 거기 아주 뭐 성실하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다 하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K워터에서 저희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지역 행사할 때 생수를 공급해줘요. 무상. 근데 요즘에 이제 페트병 안 먹으니까 예전에 저희 환경교육 한마당 이런 거 할 때 자기네가 공급한다고 행사 때 그래서 저희가 실러 온 적도 있었어요. 우리 갈 때는 물 가져가지 맙시다. 거기 가서 먹게. 물을 달라고 그러게.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맞아. 거기 오면서 못 믿어서 이거 갖고 왔냐. 맞아. 자, 맞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후루룩 넘길게요, 이제. 이제 봐볼 때까지 계속요. 일단은 후루룩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칠보산이에요. 칠보산에 있는 이제 칠보산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칠보산은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이렇게 같이 접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화성시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87년 1월에 수원시로다가 이렇게 편입이 됐잖아요. 저쪽이 당수동 쪽이랑 뭐 이렇게 그래서 편입이 돼서 주로 이제 수원시가 많이 갖고 있죠. 그 칠보산이라는 이름이 그거죠. 산삼 이제 8개의 보물이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수원 지명 촐람에 나오는데 8개의 보물 중에 이제 황금 수탉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7개의 보물이 돼버린
그 이야기.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훔쳐갔다. 훔쳐갔어요. 맞아요. 훔쳐갔는데 그 걔를 도둑이 그 장신가가 상금 수탉을 걔가 이렇게 약수터인가 비늘치 거기서 발견해서 구해주려고 구해줬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장씨도 죽이고 쟤도 가져가고 사라졌다고. 그래서 칠보산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보니까 매곡 서원터가 이쪽 매성면에 있더라고요. 터로 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있고, 이제 주요 등산로는 이 화성시 방면, 수원 쪽 방면이 아니라 화성시 방면에서는 6구간이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보니까 뭐 칠보사에서 올라가는 방면, 원평리에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이번에 그 답사하느라고 매송체육공원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계곡이 계속 있고 되게 좋아서 거기 길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먼지털이 대는 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맛만 보는 곳은 K워터 바로 옆에 거기서 올라가는 칠보산 정상 가는 그 코스에 입구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 있더라고요. 근데 매성체육공원 거기는 다들 가보셨죠? 산행하시고. 그렇죠. 거기는 예. 비교적 많이 가요. 예, 거기 저번에 답사 갔다가 뱀이 바위에서 막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리얼하더라고요. 뱀도 만났어요. 바위에서 또 예, 뱀이 올라와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썬테는 네, 유혈목이었는데. 그래서 칠보산 같은 경우가 칠보산에는 한 400분류군의 식물 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칠보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습지죠. 그래서 저산지성 2탄 습지가 있어서 칠보산에는 곳곳이 칠보 습지잖아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 때문에 그 습지에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칠보산에. 그래서 되게 귀한 식물들, 그러니까 뭐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뭐 끈끈이, 주걱, 통발, 뭐 이삭기계, 땅기계 이런 애들이 벌레 잡아먹는 식물이거든요. 그런 애들도 이렇게 습지에 주로 사는 애들이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자생 희귀식물 종류, 뭐 개슴풀, 뭐 키 큰 상구, 깨목 5탄이에요. 깨묵이에요. 버풀, 큰 방울새란, 해오라비 난초, 통발 뭐 이런 애들이 되게 희귀한데 칠보산에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못 봤죠? 습지가 근데 어디에 있어요? 나 모르고 있는데. 이게요, 습지가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습지는 이렇게 물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칠보산은 2탄 습지라는 건 그 땅 아래에서 담고 있어서 자작자작 이렇게 거의 습지 식물들이 자작자작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늪처럼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 가는 K워터 옆에도 이렇게 약간 습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일광사 옆에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도 습지가 있어서 귀한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일광사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네. 그러면은 그 여름철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가뭄이 들고 그래도 거기는 그냥 네, 축축하게 있죠. 그래서 칠보치마도 약간 그런 습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신 적이 별로 없을걸요? 실제로? 이게 칠보 있어요? 못 보고 그냥 이 길만 보고. 예. 우리 그냥 예, 이거는 사사동 쪽 습지예요. 저렇게 크게 습지도, 근데 저기 습지는 뭐냐면 옛날에 논 있잖아요. 묵논이 그냥 놔둬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곳도 있고요. 사사동 쪽에 올라가면 그게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기에 정말 희귀한 식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기 써 있는 목록들이 저기서 잡은 애들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개인 사유지예요. 그래서 저게 되게 오랜 동안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거 누가 밟으면 안 되는데 막 입장료 받아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저분이 그게 싫으셨는지 뒤집었어요. 밭을 갈아버렸어요. 거기다 뭘 심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심겠다고 뒤집는 바람에 식물은 사라졌는데 농사도 안 되잖아요. 축축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뒤집기만 하고 지금은 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한 습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저렇게 사람들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 계곡 저 밑에 거는 다른 데인데 저 위에는 저렇게 가서 모니터링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자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예. 칠보산의 가장 대표적이네. 되게 멋지고 예쁘죠. 해오라비 난초예요. 지금 이쪽 그 매성 쪽에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매성 쪽은 제가 모니터링을 못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성 쪽에도 습지에 제가 있을 거라고. 수원 쪽은요 제가 있었거든요. 있고 되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저게 예쁘잖아요. 캐가고 저걸 사진 찍겠다고 오고. 그래서 지금은 수원 쪽은 그 이렇게 아예 바운더리를 치고요. CCTV 놓고 쟤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4척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근데 매송에 있다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찾아서. 그리고 저거는 큰 방울세란이에요. 큰 방울세란 정말 이쁘죠. 그게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있느냐. 제 방울세란도 이쪽에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왜냐면요. 매성 쪽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원 쪽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방울세란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원 쪽이 이제 일반 주민들이 네. 출입량이 훨씬 더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분명 캐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저거는 10년 전, 15년 전 사진이에요. 15년 전에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저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 달 딱 한 달 뒤에 갔는데 저 자리가 삽자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삽으로 누가 다 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걸 캐가는 사람들이 업자도 있지만 연구자도 있고 식물원 수목원 하시는 분들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그래서 저 제대를 보려면 저기 포천에 평강식물원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해오라비 난초, 큰 방울세란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속으로 얘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칠보산에 있는 애들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하죠. DNA 조사를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제 해오라비 난초 옆에 있는 애예요. 땅기개라고 식충식물이에요. 제가 같이 있는데 제가 야리야리하게 있어서 해오라비 난초 찍겠다고 사람들이 쟤는 무시하고 밟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사라져가고 있고 키 큰 상국은 저거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국화꽃 아니야? 얜 좀 다른 애예요. 백두산에 있는 키 큰 상국인데요. 칠보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개슴풀도 마찬가지로 개슴풀도 최근에 제가 개슴풀을 만난 거는 있기는 있어요. 사라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끈끈이 주걱이죠. 이게 원예종 끈끈이 주걱은 많이 팔아요. 화원에서. 근데 칠보산 그 습지 안에 제가 꽃도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쟤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깨묵이에요. 깨묵 같은 경우도 이게 전국에 이게 몇 군데 없어요. 깨묵이 있는 게. 그래서 깨묵을 보려면 칠보산을 일부러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칠보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밭에도 키우고 막 그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흔했던 거래요. 근데 지금은 깻묵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보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보이는 애들이 버들분치, 버풀, 그리고 처녀치마는 용화사 옆에, 칠보치마 말고, 그리고 도깨비 사초, 그리고 이제 뭐 왕비늘 사초, 가는 오이풀, 솔방울 고랭이, 뭐 은방울꽃, 옥잠난초, 진해고사리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되게 칠보산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사실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칠보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칠보산의 가치가 되게 높은데, 예. 저거는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흔하게 많이 흔한 건 아닌 것들이어서 요즘엔 좀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칠보 치마가 그 칠보산에 원래 있었죠. 멸종위기종으로 있었는데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칠보 치마를 우리가 찾았는데 수원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멸종위기종이고 이름이 칠보 치마여서 이거 왜 칠보산에 없는 칠보 치마가 남해에 있어요. 남해 편백 그 휴양림인가 거기 갔는데 있고 그래서 아니 남해에 있는데 왜 수원엔 없어. 그래서 남해에 있는 애를 거꾸로 우리가 재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재도입해서 칠보 습지에다가 저희가 심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다 심고 가꾸고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그래서 꽃도 피고 그래서 지금은 잘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보통 이런 애들이 오면 꽃이 피고 종자가 자연스럽게 자연 발화를 해야 이식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냥 그 해에 나오면 성공이 아니라 걔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로 다시 나와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보치마가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이번에는 수원에서 활동할 때 이제 수원에 있는 8대 기대종인데요. 이제 수원에서는 주로 이런 애들을 8대 기대종으로 정해놓고 이제 쉽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애들도 넣고 귀한 애들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얘네들을 보호하면서 얘네들이 사는 공간을 사실은 보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게 이제 습지죠. 주로 보면 에반디, 땅거미, 얼룩동사리, 뭐 칠보치마, 맹꽁이 얘네들이 주로 습지에 사는 애들이어서 그 공간 서식처를 보호하자라고 수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깃대종이라는 게 깃대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여행 갈 때도 깃발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상징적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사는 마을을 지키자. 얘네들이 사는 동네를 지키자. 얘네들이 있는 곳, 얘네들이 관찰되는 수원을 만들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멸종위기종이 수원 청개구리, 맹꽁이, 칠보치마 이 세 개는 멸종위기종이고 얼룩동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던 고유종. 그리고 수원 땅거미는 수원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수원 땅거미 이렇게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맹꽁이가 되게 흔한데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할 때 맹꽁이 나오면 공사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여기 저기 맹꽁이 나타난 순간 장장 저기 할 때도 맹꽁이 나온 순간 서식 때문에 그 이게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야 돼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거꾸로 저희는 제가 환경을 또 지키는 의미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저기 이게 맞아요. 맹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 사는 인가 주변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습지가 있으면 나오는 곳이죠. 서식지 고기 어디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고기 저기 그 차장장 그쪽에. 네. 어. 내공이 내공이 서식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거를 다른 데로 서식지로 옮긴다고 했는데 맞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근처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맹꽁이 습지를 일부러 공원인데요. 일부러 저기서 맹꽁이가 발견이 돼서 저걸 건물 전망대를 질 때 맹꽁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 서식지 하지 말고 이 자리를 파서 습지를 만들고 맹꽁이를 보호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함께 땅을 파고 가꾸고 그랬더니 맹꽁이가 저기서 나오는데 맹꽁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꺼비, 개구리, 참개구리 모든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청개구리 얘네들이 전부 다 거기서 네 호수공원 안에 광교 호수공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수원은 좀 약간 도시여서 공원 안에 습지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개 하나 때문에 오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생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개 하나 때문에 늘어나는 애들이 이렇게 여기 꼬리명주나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공원 안에서 나비들이 이렇게 엄청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지방울덩굴을.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습지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게
그 도시공원 안에서 더 신기한 건 여기다가 흰바모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 습지에. 그래서 또 막 아기 우리가 얘네들 또 누가 어떻게 될까봐 막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한밤중에 맹꽁이 소리, 개구리 소리 물론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듣는 게 옛날 시골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광교라는 그 신도시에서 들을 수 있었죠. 자연의 소리죠. 네, 맞아요. 저희는 되게 좋은 소리예요. 퇴근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소리였거든요. 광교가 거기가 하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외송년보다 더 심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네, 맞아요. 지금 완전 시골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완전히 그 길도 없었잖아요. 아예.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광교 신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게 많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땅만 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수원에는 수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수원에만 있진 않고요. 이름이 수원 청개구리여서 사실은 수원 청개구리는 수원에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익산 이런 데 있는데 뭐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가 다르고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청개구리들은 왜 한밤중에 울잖아요. 막 밤중에. 쟤는 한 5시 해질녘에 울어요. 근데 우는 소리가 청개구리는 와구와구 쟤는 약간 쇳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전혀 달라서 그 소리로 구분하고요. 쟤는 별을 붙잡아요. 얘는 안 붙잡고 울음통이 다르대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수원에서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반딧불이가 매송에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 못본 것 같아요. 근래 수원에는 반딧불이 전국에 반딧불이가 우리나라에는 3가지 종류가 삽니다. 애반디, 파파리반디, 늪반디 아니면 은문산 반디라고도 하죠. 3가지가 사는데 수원에는 3가지가 다 삽니다. 근데 매송에도 당연히 살 겁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안 하시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수원보다 매송이 훨씬 환경적으로 쟤들이 살기에 더 좋은 동네거든요. 그럴 텐데요. 밤에 한다는 그쵸. 저희가 저것 때문에요. 밤 12시까지 광교산을 헤매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키고 있고 그래서 쟤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광교산 그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할 때도 쟤네들 살고 있어요. 해제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서식처 이렇게 보존활동 이게 광교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밤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청소년 아이들만 모니터링단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딧불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가지 종입니다. 이게 에반디예요. 에반디는 5월 말 6월이 피크고요. 6월에 나오고요. 논습지 논수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파파리는 산 계곡부에서 나와요. 얘는 시간대가 에반디는 7시 8시 정도에 나오고요. 쟤는 한 9시 10시 11시 좀 늦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반딧불이는 불빛으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이 불빛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쟤들이 타임 스케줄을 자기들끼리 짰나 봐요. 쟤는 훨씬 늦게 나와요. 10시쯤에 나오고 얘는 8시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같은 시기지만 장소도 다르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에반디랑 파파리랑 구분하는 게 얘는 여기 까만색이 있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시죠? 비슷한데 여기 얘는 깨끗하고 얘는 까만 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늪반디예요. 늪반디가 주로 옛날에 방학 때 뭐 산 이런 데 다닐 때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거 있죠?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얘를 많이 보신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늪반디가 얘는 저희 수컷, 얘가 암컷이에요. 암컷이 못 날라요.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늪반디가 클 수밖에 없고 계속 나르면서 나 여기 있어 서로 이렇게 그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늪반디가 훨씬 더 불빛이 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늪반디 유충들이에요. 저게 이제 늪반디가 되는 것들.
그래서 반딧불이를 2013년부터 저희가 11년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이런 지역들에 반딧불이가 있다라는 것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잘 나오는지,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최대로 나오는지, 이게 해거리가 약간 있어요. 어느 해는 많이 나오다가 어느 해는 덜 나오다가, 그래서 반딧불이 없어졌나 봐 이러면 또 나오다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모읍니다. 여기 참고로 보시면 이게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파랑은 에반 파팔이고요. 얘 빨강인데 주로 6월 10일, 9일 요때가 에반디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성할 때. 그럼 거꾸로 늦반디는 9월 3일, 1일 요때, 9월 초 요때가 늦반디가 성할 때. 그때쯤 나가서 한번 보시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1년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일 피크니까 피크 시기에 가셔야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게 그 날짜별로 계속 저희가 저기 다 간 날짜예요. 저게 1년에 가는 날짜가 계속 가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밤마다 6월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죽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다니라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여자들끼리 다녀서 무서워서 조금 쫄면서 다닙니다. 늦반디. 이제 호수공원이랑 이런데 여기도 새들이 많을 텐데요. 새들도 이렇게 주로 함께 모니터링도 하고 겨울철새 이런 거는 전국이 같이 하거든요. 이럴 때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전국에 그런 것들이. 예, 동시조사할 때 같이 우리 지역 여기 어천저수지랑 여기 있는 물가랑 하천이랑 조사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에서 할 때 여기 조사를 나올 때 우리 환경팀이랑 같이 연대를 좀 맞아요.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원 지역 생물 다양성 탐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원 지역을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지역 단체들,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지역 단체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걸 시작할 때 했던 건 저처럼 전문가를 매번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각 단체별로 우리는 반딧불이, 뭐 어느 단체는 뭐 새, 어느 단체는 양서류 이렇게 단체별로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니네 계속 모니터링해. 그러면 사실은 박사보다 지역에서 매일 본 사람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섯 곳의 그 전문가를 지역 전문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항상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기 5분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음 2학기 때 칠보도 가시겠지만 칠보 관장님이랑 저랑 이게 몇 분들이 저는 식물 전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이건 우리만 조사하지 말고 시민들하고도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시민들과 하루는 만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이오블리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는 생물다양성 탐사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 5가지를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함께 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바이오블리치로 해가지고 행사를 매년 하거든. 네네. 나도 거기 참여를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블리치라는 이름을 쓰면 그 이름 값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모르는 외국 이름 쓰지 말고 우리말 쓰자. 그래서 생물다양성 탐사로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가실 때가 칠보잖아요. 여기가 칠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칠보산 쪽 모니터링 할 때는 칠보 교육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칠보 교육관에서 모여서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팔달산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저희 있을 때 호수공원에서도 했었고 광교산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를 만듭니다. 그냥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지금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탐사 활동한 1년의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봄, 여름, 가을, 3회 광교산, 생태통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칠보 습지, 당수, 칠보 치마,
봄, 여름, 가을, 칠보치마, 칠보습지가 그 칠보치마 식재했던 곳 있죠. 그거 계속 보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탐사 그리고 철새학교 그리고 이제 야생생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발표도 하고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안타까웠던 게 원래 여기가 이제 도룡뇽 서식처였는데 광교산 등산로예요. 근데 군부대에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버린 게 이 수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다 죽어요. 이거 빠지면 못 나와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막 문제 제기하고 얘가 두더지죠. 이 속에 빠져 죽은 두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구해내고 막 그 시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 수로를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연못만 파줬어요. 거기에 살라고. 쟤들이 알아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이제 생태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생태 통로가 있나요? 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산과 산이 잘라지잖아요. 그 위를 다리를 만듭니다. 에코브릿지라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생태 통로에는 제대로 생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고 활용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광교 지역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논밭이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산이 잘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생태 통로에 모니터링을 다닙니다. 그래서 고라니도 보고 막 이런 야생동물을 1년에 4번 모니터링을 다닙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발자국을 흔적을 이렇게 족적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보고 여기에 왔었구나. 근데 점점 야생동물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그게 문제죠. 처음에는 뭐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칠보 지역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재지 저 아까 칠보치마 식재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놓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당수동도 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다양성 탐사. 작년에는 당수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시민들과 사라질 당수지구를 모니터링하자.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당수지구를 들어가서 이게 생물다양성 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사는 이제 농촌진흥청 옆에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멸종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어서 여기도 함께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제 수원이 특이한 건 이제 저수지 이제 충만제 저수지인데요. 저수지에 민물 가마오지가 살고 있거든요. 인공섬에. 그래서 시민들이 저 나무 다 죽인다. 쟤네 내쫓아라. 이러고 민원이 엄청 와서 저희가 배 타고 들어가서 그걸 또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안에 민물 가마오지들이 이렇게 알을 낳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 똥 때문에 이게 하얗게 변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나무가 하얘니까 저거 죽는 거야. 쟤네 때문에 다 죽어. 그래서 민원을 넣거든요. 근데 그 민원이 주로 언제 오냐면 5월 달쯤 와요. 겨울 지나서 잎이 들 나왔을 때. 여름 되면 나무들은 다시 잎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가무지 서식처 안에 저기서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8년, 21년 5월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은 좀 죽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조사라는 게 기초자료도 만들고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도 되고 시민들에게 문제의식도 주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다양성이 더 높아질까. 그리고 습지가 요즘에 기후변화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네. 나는 좀 약간 좀 저기가 하나 좀 있는데 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네. 사진으로만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사실 리얼하게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서 요즘에는 영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저게 2013년부터 14년부터 아, 그때 자리에서 네. 이제 지금까지 창업도 하게 되면 쟤도 요거 자체가 지금 영상으로 기록을 남는 거고. 맞아요. 요즘에는 영상으로 하는데 사실 저 예산이요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아, 딱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 그 아까 1년 조사 우리 다 있었잖아요. 저 탐사 행사까지 2천만 원 예산이에요. 수원시에서. 거의 이렇게. 짠돌이구나. 예, 그리고 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붙거나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함께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운동들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 작업대로 해야 되고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사진으로 정리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해서 혹시 리얼하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는 공모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은요 공모 작업할 때 거기에 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식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학술적으로는 사진으로 다 저기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때는 그냥 그때 단원들이 약간만 교육을 받으면 진짜 꿀당보는 난데 왜 그거 갖다 놨냐? 나 거기다 딱 올려놓구만.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먹읍시다. 하나씩 옆으로 동물들의 이제 자꾸 줄어드는. 아니 한 개 꺼내지고 옆으로 이런 경우가 짧아지다 보니까 근심 좀 때문에 아마 길을 또 계속 메뚜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메뚜기 똥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메뚜기가 막 거기에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메뚜기가 그쪽에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어. 아까 저기 있다. 저기 오실 거예요. 저기 주덕시 의원님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지? 나는 그걸 먹겠거든.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먹고 올 거야. 밥 먹고 올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온 것 같은데? 아니, 그 기대 안 하셔도 돼.